자, 요번에는 방정식과 부등식 5번, 5단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건 중등과정 2차 방정식하고 조금 많이 맞물려 있으니까 이 중간고사 시험에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 보자. 자,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식을 좌변, 전개해서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변도 역시 정리. 그래서 항상 는 0꼴로 정리해야 되니까 이항해서 동류항끼리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참 좋겠는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소리야. 그치? 보기를 보아하니. 그래서 이거는 짝수분해 공식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살포시 B'을 적어놓고 B'에 해당하는 건 1차항 계수를 2로 나눈 결과. 그래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거든요. 마이너스 AC 하면 30 이렇게 되죠. 그러면 X는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6 이렇게 되는데 자, 근호안에 우리가 음수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루트 26 i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를 나타낸다. 자,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98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차 방정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X는 1을 근으로 갖는다. 근데 사실은 얘들아 잘 봐.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들어가면 뭐냐면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X는 1을 근으로 갖는다. 사실 그러면 얘는 두 가지 조건인데요. 어떤 조건을 먼저 쓸 것인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자면 얘를 K가 있는 항과 없는 항으로 구분해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보다 X는 1을 근으로 가자요. 그럼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 그럼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미지수가 하나라도 문자가 하나라도 줄어드는 상황이야. 그래서 X든 1을 대입할 겁니다. 그래서 한 근이 x는 1임으로 대입할 거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x 대신에 1 대입하면 k, 1 대입하면 a. 그래서 이거 그 k 플러스 1, b는 0 이렇게 되는데요.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 그러니까 실수 k 값이 관계없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항등식은 K가 없는 것과 K가 있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K 1, A K 없다. KB K 있다. B 뒤에다 갖다 놓을게요. 그 다음에 B K 없다. 이렇게요. 그 여기에서 A 플러스 B도 0이고 그리고 K의 개수에 해당하는 1 플러스 B도 0, 2, 다. 됐지? 그래서 B의 값이 먼저 나올 거고요. 그리고 A의 값이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다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수 K까지 관계없이 이거는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라는 거 됐지? 근데 그 K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조건은 언제 쓰면 좋을지 사실 문제를 풀 때 이런 거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x는 1을 근으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우리는 문자를 하나라도 줄일 수 있어. 그래서 문자를 하나라도 줄일 수 있는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그랬어. 차수는 낮을수록 좋고 문자의 개수는 적을수록 좋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대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음. 여기서 잠깐 보면 얘들아 잘 봐.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이거다. 만약에 개수가 유리수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 다른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이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임으로 대입하라는 소리야. x 대신에 1 플러스 루트 3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라는 소리거든요.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요.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일단 제곱해서 전개하면 4 플러스 2 루트 3 마이너스 A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은 0 이렇게 되거든요. 저걸 어떻게 하라고요, 선생님? 잘 봐. 실수 A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야, 이 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이 성립하려면 이거 무리수의 항등식의 성질 쓰는 거야. 뭐냐면 자, 무리수 루트 3의 개수를 모을 거예요. 루트 3의 개수는 4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요. 유리수. 그치? 이렇게 된다고? 는 0. 이렇게 정리한 거에서 4 마이너스 a가 루트 3의 개수 있지? 어떻게 이게 똑같게 나왔지? 자, 얘가 사실 루트 3의 개수도 0이고, 왜냐하면 그 0은 이게 는 0 해서 항상 성립하려면, 얘들아, 0은 유리수고 루트 3은 무리수야.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어떻게 같아? 그러니까 루트 3의 개수인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리고 사실 여기 유리수 부분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문자가 같아서 그런가 보다. 그치? 그래서 이 유리수, 얘 부분도 0이고, 얘 부분도 0이어야 돼. 근데 어쨌든 4-a가 0이면 된다. 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 잘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대표 문제 40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절대값 들어가 있다. 그 사실 절대값 식 자체에서 절대값이 있으면 계산은 못해.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야지만이 계산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0이 되게 하는 기준이 되는 수가 뭐야? 그러니까는 음수와 양수 가르게 한다. 즉 0이 되게 하는 수 x-2가 0이 되게 하는 값은 2다. 그래서 수직선 위에 2를 올려놨을 때 이게 모든 실수가 지금 두 개 영역으로 빠개지는 거지. 그래서 1,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작으면 x-2는 0보다 작죠. 그 절대값 풀면 x제곱 빼기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풀어. 그래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 오, 인수분해 되네. 행복하다. 그렇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x는 2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x는 잡아. 왜냐하면 x가 2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제 1 끝났어. 2.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는은 어디든 하나 넣어줘야 된다 그랬어. 그럼 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절대값 풀어내면 그냥 x-2 절대값 x-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 됐고요. 다행히 행복하게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치? 그러면은 결론 쓰기 전에 왜냐하면부터 생각할까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래서 x는 2 이렇게 됐어? 그래서 모든 근의 합 마이너스 3도 근이 되고 2도 근이 되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값을 먼저 풀어야 돼. 그치? 근데 또 이제 404번 보면 쌤이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야, 씨. 이거는 절대값이 3이잖아. 그럼 절대값이 3이니까 이건 x제곱 플러스 2x가 3일 때 하나 푸시면 되고요. 이 x 플러스 2x가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특별한 조건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나오는 4개의 근이 다 해가 되는 거야. 그치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어차피 405번은 질문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절대값이 두 개를 포함하니까요. 는 절대값 x-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건 범위가 세 개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수직선이 나타내보면 0, 1, 봐봐. 모든 실수가 지금 0하고 1을 올려놓으면서 세 개의 영역으로 빠개졌죠. 됐어? 그래서 이건 세 개로 해야 되는 거야. 나눠주면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너희들은 이거 다 종이 공간이 부족할 것 같다. 종이 붙여서 해야 될 것 같은데. x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3,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종류로, 세 영역으로 나눠서 x의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는 40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6, 12,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폭이 x미터로 일정하도록
디귿자 모양으로 잔디를 깔려고 한대요. 잔디가 깔리지 않는 땅의 넓이가 78제곱센티미터래. x의 값을 구하래. 자, 그럼 저 흰색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78을 구할 거냐? 16 곱하기 12, 이 직사각형에서 아닌데?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가로의 길이 16 마이너스 x, 세로의 길이 12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폭이 x로 일정하대. 됐냐? 그래서 16 마이너스 x 곱하기 12 마이너스 2x가 78이다. 그 전개할 때 말이죠. 여기서 둘 다 x의 개수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앞의 식에서 마이너스 분배하면 x 마이너스 16 될 거고요. 뒤의 식에서는 마이너스 2로 분배하면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분배하면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 2로 나누면 이거 39. 그래서 이것만 전개하는 게 그나마 산수는 조금 쉬울 수 있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96. 쉬울 줄 알았지. 이런 숫자 나올 줄 몰랐지. 57 되는 것 같아요. 인수분 됐으면 좋겠다. 3, 19. 오, 된다. 근데 얘들아, 그 x는 3, y는 19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생각해야 될 게 있어. 두 개가 답이 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뭘 생각해야 될 거냐면 16 마이너스 x가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12 마이너스 2x도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럼 앞의 식에서 x는 16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뒤에서 x는 뭐보다 작아야 돼? 6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여기에서 즉 x는 뭐보다 작아요? 16보다 작고 6보다 작아야 돼. 그럼 사실 x는 6보다 작아야 되지. 이어야 하므로 x의 값은 뭐만 선택한다? 3만 선택한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항상 2차 방정식을 활용해서는 두 개가 다 답이 될 수 있는데 상식적인 거, 길이는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조건을 생각해서 조건에 맞는 거 골라내야 된다라는 거를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408번, 408번은 내가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어떤 물건의 가격을 X% 인상한 후 다시 X% 인하했더니 처음 가격보다 9%가 낮아졌대. X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이 물건의 처음 가격을 내가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A의 X%를 인상한 거 어떻게 구하냐면 얘들아 1 플러스 100분의 X 이러면 돼요. 그 혹시 이 표현이 이게 더 편한 사람도 있나? 100분의 100 플러스 X 이게 더 편한 사람 있나? 그럴 수 있어? 다시 이 금액의 X% 인하기 때문에 100분의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처음 가격보다 9% 처음의 가격보다 9% 낮아진 건 100 빼기 9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해 됩니까?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할 때 말이죠. 얘는 그냥 100으로 가는 게 나을 수 있겠다. 양변에 그냥 A를 나누면 분모 조심해. 만된다. 그 분자는 100 플러스 X 곱하기 100 마이너스 X는 양변에 A 나눴기 때문에 여기 우변에 100분의 91만 남아. 봐봐봐. 이거 양변에 얼마 곱하고 선수 시작해야 돼? 만 곱하셔야 돼요. 만 곱해서 요거 전개하시고요. 만 곱하면 9100 나오는데 어떻게 되겠지? 파이팅!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0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아, 이거 너무 지겹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봤는데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크다. 그래서 25 이런 걸 내가 하고 앉아 있어야 되나라는 이런 자괴감은 드는데 뭐, 난 친절하니까. 그래서 K가 4분의 17보다 작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4와 4분의 1인 거지. 그래서 가장 큰 정수 K 값은 뭐다? 4다.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3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뭐야? 중근을 가지려면 D가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 인수분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행히 된다. 근데 여기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A는 2. 왜냐하면 A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럴 때 근을 판별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서 근은 D를 판별하라는 소리야. 그럼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 지금 나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얘들아. 근데 A가 2래. A 대신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0 되나요? 그럼 D가 0보다 작음으로 얘는 어떤 근을 가져? 얘들아, 이게 만약에 중등 가정이면 근 없다야? 그치? 그런데 이게 고등 가정이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거 415번 요것만 한번 언급할까? 야, 우리 지난 시간에요. 음수의 제곱근 계산할 때요. 이거 성질을 했던 것 같아.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얘를 한 지붕 아래, 루트 한 지붕 아래 가졌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네. 이건 그럼 곱셈에서 1대만에 해당하는 거랬어. 1대만. 그래서 이거 성립한다는 건 무슨 소리야? A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다. 라는 소리지? 그래서 이 문제 근 판별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4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사실은 얘가 중등 과정이면 이차항의 계수를 1로 만들어. 근데 이차항의 계수를 1로 만들려면 이거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얘들아 잘 봐. 이거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라는 말은 똑같은 식 내가 는영 이렇게 박아놔.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하고 똑같다야. 라는 거하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0이 된다. 이렇게 해서 k 값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얼핏 보기에는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만 빨리 계산해 보니까 2차 항이 소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k 값 구할 수 있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됐지? 그 다음에 419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9번.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거 기억하라는 소리인데요. 선생님이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공식들을 안 보고 했었는데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고되고 A분의 C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식 외워야 돼. 까먹은 사람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암기하고 그리고 따라올게요.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2차항의 계수분의 1차항의 계수하니까 3 되는 거고요.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A분의 C 2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하니까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 쓰라는 소리거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그리고 다시 이렇게요. 그래서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이야. 자, 42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 두근 나왔어. 그럼 무조건 근과 계수의 관계 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 요거 공식 선생님 속도 따라오기 힘든 사람은요. 잠깐 스탑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 외우고 따라와야 돼. 됐죠? 무조건 가는 거야. 선생님, 근데요. 주어진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얘들아, 이거 형태 봤을 때요. 두 근이야. 그럼 사실 근과 계수와 관계를 떠올리는 게 1차야. 그런데 근이잖아. 알파 베타는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2차 방정식에다가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타 x 대신에 베타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요. 그럼 주어진 식이요. 야, 이게 만약에 주어진 식이 여기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형태였으면은 딱이지. 4만 대입하면 되잖아. 아, 근데 그게 아니네. 근데 얘들아, 항상 식을 정리할 때는 차수를, 항의 개수를 줄이는 게 1차야. 항의 개수 줄이면 좋지. 그런데 항의 개수를 줄일 수가 없어. 그럼 차수라도 줄여야 돼. 그래서 뭐냐면, 알파 제곱 대신에 2알파 플러스 4를 대입할 거고요. 베타 제곱 대신에 2베타 플러스 4를 대입할 겁니다. 저 식에. 그래서 알파 제곱 대신에 2알파 플러스 4를 대입해. 그리고 베타 제곱 대신에 2베타 플러스 4를 대입해. 그럼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5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거는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5 알파 마이너스 5 베타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5로 분배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상수항은 25 나오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라는 소리야. 됐지? 그래서 이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근이면 당연히 x 대신에 알파, x 대신 베타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 이런 거를 이용하라는 소리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2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두근? 두근 나왔어. 그럼 이건 무조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라는 소리.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k 플러스 1 될 거고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k 마이너스 1 된다. 이렇게요. 근데 알파 마이너스 봐봐봐 얘들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5를 만족시키는 양수 k? 뭐야. 방정식 자체에서는 알파 베타가 나왔는데 양수 k 값을 구하라고? 방정식에 아예 k가 없는데? 눈치챘어? 곱셈 공식의 변형쓰라는 소리야.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대신에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요. 됐어? 그거는 5다라는 소리야. 지금 좌변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과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같다. 좌변만 바꾼 거야. 그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베타 대신에 k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 두 개가 나올 거고 양수 k 그랬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 버릴 건덕지는 있는 거지.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29번은 알파 절대 그, 약간 절대값 나와서 니네가 흠칫하는데 일단 무조건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다. 알파 베타는 k다. 무조건 끌고 가는 거야. 그다음에 이 식 니네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절대값이 들어갔어? 그럼 이거 뭐 하면 되냐면 양변을 제곱해. 지금 제곱한다고 한들 너희 집 뭔들? 이런 노래 있지 않나? 자, 갑자기 생각났네요. 양변을 제곱해봐. 당일 등식 성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봐야 되라. 절대값 알파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 플러스 절대값 베타 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는 49다.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절대값이나 그냥 알파 제곱이나 똑같다고.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 잘 봐. 봐봐 얘들아. 얘 양수, 얘 양수. 두 개 양수 곱하면 어차피 양수 되거든요. 그치? 그러면 요거 절대값 하나 이렇게 가져도 될까? 이거 사실 절대값의 성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보지 않으면 니네가 절대로 풀 수 없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베타, 절대값 베타의 제곱은 그냥 베타 제곱과 같겠죠. 이렇게요. 됐니 얘들아? 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알파 베타?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K 대입해. 어떻게 대입할 거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고 플러스 2 이거 절대값 어쩔 수 없어. 이렇게요. 그래서 K 집어넣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2K 절대값 마이너스 49는 0이다. 그래서 이거 그냥 2 마이너스 2K 플러스 2 절대값 K 마이너스 40은 9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K가 0보다 작을 때 절대값 하나 푸시고요. 2,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풀어서 내시면 돼요.
그럼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됐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 식이 한 번 더 정리가 되는구나. 양변을 마이너스 1을 나눌까? 양변을 마이너스 1을 나누면 마이너스 절대값 k 플러스 20은 0.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3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비가 2대 3이다. 그러면 두 분을 2알파, 3알파라 하자. 이렇게요. 근과 계수할 관계를 쓰는 거지. 2알파 플러스 3알파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5알파는 k 플러스 1이다. 지금 어쩔 수 있는 거 없으니까 기억만 하겠습니다. 기억. 그 다음에 2알파 곱하기 3알파는 k다. 이것도 역시 6알파 제곱은 k다. 이것도 기억할게요. 니은. 야, 근데 실수 k 값을 구하래. 너네 여기서 조심해. k 값을 구하래. k 값.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사실 얘들아, 기억하고 니은을 봤을 때 선생님 K값 구하니까 알파를 소거해요. 사실 알파를 소거하려면 기억식을 알파는 하고 정리해서 니은식에 대입해야 되거든요. 그럼 식이 조금 들어진다는 거 느껴? 그러면 소거하기 그냥 쉬운 거 해. 뭐냐면 기억에서 니은에서 기억식을 빼. 그래서 소거하면 6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는 1 되거든요. 그래서 6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1은 여기야. 요거 인수분해 될 거야. 그래서 알파의 값이 두 개 나오잖아. 그럼 알파가 만약에 1하고 2가 나왔어. 그럼 알파가 1일 때 K값 구하시면 되고 알파가 2일 때 K값 구하세요. 그럼 모든 실수 K값 꼭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좀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산수를 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센스가 있으면 조금 더 산수를 계산을 좀 간략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434번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방정식의 두근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방식 두 분이 그랬어? 그럼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두 분의 곱이 a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야 더럽게 복잡하네? 근데 어쨌든 a, b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식 자체를 a, b로 막 갈아 놓자. 자, 요식 사실 맨 위에 있는 식은 정리할 건덕지가 없는데요. 이 아래식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를 없애고 a하고 b를 넣는 형식으로 간다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요. 그래서 이 식 한번 정리하면 a 마이너스 b는 2다. 이 식 하나 기억할게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식에서요. 요 밑에서 요거 정리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A. 그래서 알파 베타 대신에 B를 대입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A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2A 마이너스 B는 1이다. 요거 니은 이렇게 하면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니까 A 값, B 값 따로따로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너네 답 내가면서 잠깐 스탑하고 너희들은 다 답을 내야 되는 거야, 얘들아. 나는 선생님이니까 산수 안 하는 거야. 자, 난 선생이고 너희들은 학생이야. 난 산수를 안 해도 되지만 학생이 너희들은 산수를 해서 계산해서 답까지 내고 지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43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의 두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선생님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저 좀 이제 해요. 이제 좀 할 때 좀 됐어. 여기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은 뭐냐면 알파하고 베타의 값을 구하려고 하면 안 돼. 일단 문제 끝까지 읽어볼 거야.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를 두 분으로 하고 2차 항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두 분의 합이야. 두 분의 합. 두 분의 합. 이걸 두 분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두 분의 합은 6 마이너스로 분배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6 마이너스 5에서 1 돼요.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곱하면 되지. 전개하면 되지. 근데 마이너스 3으로 분배하면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3 베타 나올 거니까 이렇게요. 플러스 알파 베타. 그러면 9 마이너스 3 곱하기 5 더하기 3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15 플러스 12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2차 방정식 2차 계수가 1일 때 두근의 합, 부호 반대로 1차 계수, 두근의 곱, 그대로 상수항 이렇게 온다라는 거 2차 방정식 만드는 거 요거 기억나시나요? 네. 네네네네. 그 사실은 부호가 바뀌는 거 왜인지 한번 선생님 설명해 주면 여기 있어요. 두근을 알파 베타로 두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2차 계수가 1이야. 그럼 사실 이거 공식처럼 나왔지만 x 마이너스 알파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나왔다는 말은 이렇게 인수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소리고 요거 전개하면 그냥 전개하면 다시 이렇게 돼요. 그치 얘들아? 그래서 두근의 합 부호 반대로 해서 1창의 계수 두근의 곱 그대로 상수항 이렇게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44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1번. 2차 방정식의 한근이 3 플러스 루트 5이다.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아까처럼 그냥 이 근을 x 대신 3 플러스 루트 5를 대입하면 돼. 그런데 유리수 A, B에 대해서요. 야, 그럼 잘 봐. 유리수. A, B가 유리수이래. A, B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혈내근인 거예요, 성질.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5이면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5이면 다른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게 가장 깔끔해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이렇게요. 그래서 6은 마이너스 a니까 a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고요. 두 근의 곱은 2b가 돼야 돼요. a분의 c니까. 그래서 9 빼기 5 하면 9 빼기 5 하면 2죠. 9 빼기 5 하면 4인 것 같은데 미쳤나? 4는 2b. 그래서 b는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혈내근에 대한 거는요. 그 개수가 유리수인 조건, 그 개수가 실수인 조건이 있었지. 그래서 봐봐 442번 바로 나오거든요. 2차 방정식의 한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일 때 n분의 1, n을 두근을 하고 2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냥 m하고 n 실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개수 mn이 실수일 때 한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이면 다른 한근은 뭐가 된다? 다른 한근은 혈내근이야. 마이너스 1, 혈내 복소수여야 돼. 플러스 i, 2다. 이렇게 넣고 또 근과 계수와 관계 쓰셔서 m하고 n의 값을 이건 그냥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유형 15번하고 16번, 17번은 그냥 음, 일단 내가 유형 16번을 한번 해줘 볼게요. 유형 16번은 이거는 그냥 중등과정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해줄게. 알겠지? 이거 유형 16번은 풀어보자. 믿어봐도. 자, 446번. 소라하고 민혁이가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소라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두 근을 얻었다. 그랬어. 자, 그럼 잡아. 소라가 본 2차 방정식은 문제에서 2차 방정식 그랬으니까 a는 0이 아니야. 소라가 본 2차 방정식은 조심해 얘들아. 그 x의 개수를 저렇게 나왔다는 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었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조심할 건 이차항의 개수가 a다 얘들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a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2a 이렇게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민혁이는 그랬는데요. 그럼 민혁이가 본 2차 방정식을 구해볼 건데 저거 해가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물론 얘는 두근의 합, 곱해서 1차의 계수와 상수항을 그 하라는 소리인데 이건 중등과정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등과정의 풀이로 바꿔볼게요. 자, 마이너스 2를 2항 양변 제곱
그래서 x제곱 플러스, 미안. 이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구나. 양변 제곱하는데 그 이차항의 계수 조심해야 된다, 얘들아. 이차항의 계수. 이차항의 계수는 선생님 어디다 붙이실 거예요? 그 너네가 요런 거 할 때 얘들아 잘 봐. 그 이차항의 계수 A를 어디다 붙일 것이냐, A를 어디다 붙일 것이냐 하는 건데 얘들아 잘 봐. A 이거는 1차식이 아직까지는 1차 방정식이 해줘. 여기다 붙이면 안 돼. 여기다 붙여야 된다는 게 포인트야 얘들아. 조금 어려울 수 있나? 그러면 양변에 A를 곱할 거기 때문에 얘도 A 이렇게 곱해줘야 돼.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는 5a다 이렇게요. 그래서 ax제곱 야 여기 a가 아니고 여기 안에 x죠. 4x. 그래서 플러스 4의 ax 플러스 4a 저거 이항해 오면 5a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a는 0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다시 율로 올라와서 풀게요. 그러면 소라는 무엇을 제대로 본 거야? 소라는 x의 개수 잘못 봤다고 그랬지? 그럼 이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제대로 본 거야. 그 다음에 민혁이는 상수항 잘못 받고 풀었어? 그럼 이차항 개수와 1차항을 잘 제대로 본 거죠. 제대로 보고 풀었다. 보았으므로 처음 2차 방정식은 또는 제대로 된 2차 방정식은 ax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은 민혁이 거 보고 따라오면 돼요. 그리고 상수항은 소라 거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12a는 0이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근을 구할 때 a는 0이 아니니까 양변이 0, a를 나누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 0.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 인수분해 하세요. 그래서 근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447번은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해서 풀어서 마이너스 6하고 1을 얻었대. 근의 공식 뭐가 잘못됐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x 이게 사실은 만약에 근의 공식에서 이런 봐봐 만약에 근의 공식이 2a분의인데 a 요것만 잘못 봤어. 지금 그러면요 실제 근에서요 이게 원래 근의 공식은 2분의 1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근의 공식에서는 2분의 1을 안 했으니까 실제 두 근에서 2분의 1씩 하면 제대로 된 근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자 봐. 근 자체가 x는 이거 켤레근이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근 하나 또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근 또 다른 근 하나. 켤레근이 사실 이런 켤레근은 봐봐 얘. 더해도 계산 결과가 간단하게 나오고요. 곱해도 계산 결과가 간단하게 나온다는 걸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식 형태 자체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차이가 여기 플러스인 것과 여기 마이너스 이 차이뿐이었거든요, 얘들아. 그럼 이 켤레근이야, 이것도 켤레근. 그럼 얘는 합과 곱이 간단하게 나온다. 그래서 요 두 근이 누가 마이너스 6이고 누가 1인지는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6이다, 얘가 1이다 이렇게 놓고 풀면 안 된다는 소리야. 미지수가 너무 많아. 대신 뭐냐면 두 분의 합과 곱을 이용할 거야. 뭐냐면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누가 마이너스 6이고 누가 1인지 모르겠지만 두 분을 합하면 이건 반드시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변산수하면 이 a분의 루트 부분이 없어져요. 마이너스 2b 이렇게 나온다고. 얘가 마이너스 5야.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는 마이너스 5니까 이 식 정리하면 양변에 마이너스 a를 곱해서
B는 5A다.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지. 그 다음에 두분의 곱도 이용할 거야. 두분의 곱. 자,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곱하기 이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곱이 누가 마이너스 6이고 누가 1인지 모르겠으나 곱하면 마이너스 6 되는 거 맞잖아. 그치? 그래서 좌변 정리하면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거의 제곱 나와요. 그치? 4의 제곱인데 미쳤다링. 자, 그래서 4의 제곱 분자 계산하면 얘들아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좌변 한 번 더 계산하면 좌변 한 번 더 계산하면 4A 제곱분의 AC 나온다는 거 보이십니까? 분모 문제 또 A로 약분되는데요. 그래, 4A분의 C는 마이너스 6이야.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4A가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저보러 못 줘라고요. 근데 2차 방정식 근을 구하래. 그럼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랬지. 미지수 하나로 또 줄이는 거라고. A는 어쩔 수 없어. 근데 B가 5A라고 했지. B 자리에 5A 대입하시면 돼요. C 대신에 마이너스 24A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처음부터 2차 방정식이라 그랬어. 그럼 A는 0이 아니니까 양변을 A로 나누어서 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괜찮지? 이거 충분히 중등 과정에서도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지금은 선생님이 해주지 않은 유형 15번하고 유형 17번 숙제를 안 해도 돼. 이거 나중에 질문 받으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